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나쁜 게 지수만 삼성전자 올리는 장이 여러분들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제일 쥐약의 장이에요. 어떤 거는 짱돌 맞는다는 거니까. 갑자기 툼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공매도의 가장 단순 논리는 많이 올라가면 때리는 거예요. 조선, 방산, 또 로봇 다 30 내지 50%는 기계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에서 30 내지 50% 빠진다. 지금 나온 논리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6개월 후에 어떤 데이터를 보나 한번 보시죠. 그거 믿게 속지 마세요. 물적 분할이나 주주 배정 유증은 우리 일반 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악재입니다. 그냥 안 믿고 옆에도 안 가는 게 당분간은 상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파생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 상방 열어둘 필요성 있다. 6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 주 동안 흐름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흘러간 건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대로 이제 폭풍 속 고요에서 삼성전자 인위적으로 땡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가가 피를 볼 거다라고 전번주에 얘기해드렸고 그 시각은 계속 유지고요. 네. 그러면 전번 시간에 제가 347.5가 지지할 거니까 이게 상방으로 삼성전자 만들 거다라고 해드리면서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355가 2666이에요. 네. 2670. 저는 4월 2일 이제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올린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는 이제 그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거로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어디까지 올릴지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하고 선물하고 예측을 해드릴게요. 이 2680, 357점 올라면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00 가려면 이 360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 63,000원 정도 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 최고 65,000원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2750 정도 갑니다. 이게 수학 공식 같이 갈 거예요.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이요? 그냥 그 바스켓으로. 네. 예. 바스켓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만큼 코스닥의 시가는 숏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라간 들 중에 숏 걸릴 것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 그거를 오늘 제가 느끼는 대로 좀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네. 여기 보세요. 이날 340점 찍고 이제 350. 근데 이 3월 24일부터 355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여기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3일 동안 355가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이번에 61,700원 찍고 요거 변동이 삼성전자 6만원 살짝 깼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요번 고점이 61,700원이에요. 아까 357.5금 62,000원. 네. 그 다음에 360, 365까지 열면 저는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61,000원에 20%, 62,000원, 63,000원에서 65,000원까지 한번 다 팔아봐라. 그리고 61,000원에 판 거는 3,000원씩 돌려보시죠. 3,000원씩 돌려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28였어요. 57,000원에 넣는 거예요. 62,000원 팔렸어요. 네. 58,000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 샀다가 4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4월 12일 잡아드릴게요. 그때가 4월 그 선물 만기, 옵션 만기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355가 쌍봉이 되는지 360까지 가냐 365까지 가냐는 바스켓 매수가 계속 들어오냐. 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환율은 좀 안정이 돼야 되지 한 않을까요? 20원 빠져야 돼요. 20원. 지금 자리에서 20원 정도는 예. 내려와야 된다. 예.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그 탄핵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을 작동할 때니까 환율은 웬만큼 잘 안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도와줬어요. 네. 전번에 테슬라가 직전 저점 217불 깨면 반을 끊겠다. 근데
깨면 요번에 반드시 돌려줘서 270불에서 300불 사이에 반을 팔겠다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나스닥이 요번에 17,900만 가면 두둑이 맞고 12,200 여기서 갇혔다가 이틀간 탁 치고 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요 까만 선의 요 고점은 돌파 못할 거로 봐요. 요번 파동은. 그러니까 여기도 4월 2일 전후한 기점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19,000포인트 정도예요. 예. 네. 아주 애매한 게 19,000. 그러니까 18,500부터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폭의 반부터는 경계하자는 얘기예요. 22,000에서 17,200까지 인덱스를 15%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대반등이 9 내지 10 정도 가면 경계하자. 인덱스로. 이게 이제 각각 종목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뭐 테슬라 대반등 속도, 엔비디아 대반등 속도, 뭐 각각의 시가상위 종목도 대반등 속도가 각양각색일 거예요. 네.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고 목표는 365입니다. 테슬라예요? 아니, 선물 지수로. 선물 지수. 우리나라 선물 지수. 2,720 정도. 네. 이게 삼성전자 63,000일 때도 있을 거고 65,000일. 이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일단 다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악의 경우는 55,000원이나 57,000원까지 죽였다가 다시 갈 그 시스템 매매를 작동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우리 시장을 올려놓고 죽이는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얘기 나올 때 조심하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치 가장 화려한 그 가타이에서 팩트 때 엎어치기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시나리오 소설 써야 돼요. 시나리오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확률 배팅한 게 생각대로 됐을 때가 수익을 나는 거고, 이게 소설 시나리오가 다큐멘터리 되거나 팩트가 될 때는 오히려 빌려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그러한 롱숏 펀드의 전략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을 안 주는 것 같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테슬라는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미국은 반대 에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히려 지금이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한 3개월간 정도는 미국장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뷰는 어떻게 변하셨어요? 똑같아요. 12월 달에 미국 팔아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넌 US 갔어야 되고, 네. 3개월 동안은 거기가 꽃을 폈고 이제는 거기서는 BID 보니까 400불 딱 찍고, 전번에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죠. 400불 찍고 지금 급락하거든요. 그게 테슬라 롱을 만드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또 BID 죽었다가 올라갈 거고 테슬라도 올랐다 죽을 겁니다. 요게 이제 저는 빠르면 2달, 길면 3개월. 네. 그러니까 3월이라면 3, 4, 5. 네. 5는 전 미국 시장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기각이 됐고, 오늘 이재명 여당 대표는 그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장 마감 시간에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변동성이 더 커질 일이 또 하나가 남은 건가요? 그렇죠. 대표님?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지. 네, 네. 한덕수 총리나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결정은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갖다 얘기해서 불확실성인데, 네. 저는 그건 환율만 볼 거고, 환율. 예, 일정이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오나. 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 안 내는 거예요. 4월 18일 그 헌재 그 대법관들이 퇴임 2명이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골 때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머릿속에 두고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인용됐다 기각됐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뭐 환율이 1,470원 돌파하냐 1,420원 붕괴하냐, 이 시나리오에서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추경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추경 변수가. 그러니까 이 8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떤 방향을 가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땡기냐. 그리고 밑에 단에 전번에 그 한덕수 총리 기각되면서 가장 시장에 중요한 게 현대차를 땡겼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31조 미국 진출하는데 대형 호재 나왔는데 엎어치기 들어갔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는 올리는 게 눈에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숏을 쳤습니다. 다른 것들이라 하시면 어떤 현대제차, 현대글로비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도 50% 팔아라 그랬습니다. 50% 팔아라. 네. 이걸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숏을 쳤다는 얘기는 당분간 못 간다. 대형 호재인데도 그걸 못 갔다는 얘기는 거기를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 펀더멘탈한 분석보다는 그 바스켓 매매를 하는 주체적인 에너지가 그거를 숏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저는 그 정의선 회장님의 그 탐욕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기업의 분석보다는 순서를 왜 이 시점에 시장을 크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역대급 31조라는 대규모를 투자하겠다 4년 동안이라는 빅 이벤트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거. 현대차 기아는 올랐지만 음봉을 맞았고 그 외 뭐 그룹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빠졌던 거. 여기에 어떤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기계가 숏을 쳤다는 건 이유를 찾지 않고 네. 그 재료를 이벤트를 이용해서 숏 친 게 중요한 겁니다. 장대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31,000원 단에서 27,000원까지 거의 그 재료 속에서 뭐 말로는 뭐 유상증자니 또 비용 들 거니 하지만 그때 바스켓 매수 들어오면 이거 35,000원 이상을 바로 땡겨버릴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를 오히려 엎어치기 했거든요. 그리고 다 음봉 나왔어요. 네. 현대글로비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을 추적하라면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숏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당분간 그쪽은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누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럴 때 투자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의선 회장님이 언제 회장님 취임하신지 아세요? 언제였을까요?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네. 그때 다들 시장은 환호했어요. 야, 이제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 회장님 취임하면서 그때 뭐 그 현대차 기아가 뭐 실적이 조단이 나고 막 환호하고 막 사자 일변도였거든요. 정의선 회장님 딱 들어오자마자 조단이 빅베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림자 지우기, 나는 내 시대로 갈 거다 하면서 10월 14일 날 그 빅베스로 3조 4천억을 한 겁니다. 3.4조. 다들 뒤통수 맞았거든요, 이때. 갖다 해서 이때 가장 문제된 그동안 누적됐던 세타 엔진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주셨어요. 네. 이날.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와, 이렇게 자기 취임식인데 빅베스를 해? 주가를 이렇게 눌러?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차 기아 사지만 더 떨어집니다. 갖고 올 때까지는 정몽구 회장님 지분을 받든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시점에서 개인 지분을 5쳐 갖고 그거를 담보 잡아 갖고 그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올지 기아를 갖고 올지 현대차가 모르니까 이쪽은 계속 누를 거고 그 다음 작업을 할 겁니다라고까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네. 그게 지금 4, 5년까지 지속된 거예요. 4, 5년 동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요거가 그때 당시에 지분 동향입니다. 기아차 빵 1.7,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그로비스는 이게 많이 줄었고요. 합해갖고 현대엔지니어, 현대오토에버. 이때 여러분들 수치 보세요. 이때 현대글로비스가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11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20만 원 갔다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만 원입니다. 오히려 주가는 더 밑쪽에 있네요. 아니 이거보다는 높지만 네. 거의 뭐 4년 됐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현대글로비스는 더 낮고 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4만 원인데 요게 급락을 했다 2만 원대를 받다가 최근에 3만 2천 원 지금은 2만 7천 원입니다. 네. 현대건설이 3만 8천 원 이번에 3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 3천 원에서 좀 지지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16,000원입니다.
끝내주죠. 이게 10만 원, 11만 원까지 간 겁니다. 네. 10배 간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현대로템 지분가치 높이기 게임이 노래 불렀는데 이거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18만 원, 기아가 6만 원입니다. 요번에 현대차가 26만 원까지 그 인도 IPO 했다가 지금 18만 원. 제가 그래서 22만 원대 반 파십시오. 현대차는. 지금 오늘 종가가 22만 3천 원이에요. 반 파세요. 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눌렀잖아요. 네. 이번에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가 할 건지 기아를 할 건지 또 현대모비스 할 건지 그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현대차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2만 원을 더 가려면 러시아 시장 개방되면 인덱스가 2만 원은 더 갈 것 같아요. 그것도 2만 원 정도. 예, 2만 원 정도.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정몽구 회장님의 법적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생각하세요. 삼성물산 그동안 왜 못 갔나라고 또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분석으로 보다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네. 갖고 올 거 높은 가격에 안 줘요. 그러니까 계속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정의서 회장님 탐욕이라고까지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분석하지 마시고 네. 예, 기아나 현대차는 50% 팔아갖고 오히려 현대제철이나 그 거버넌스 중심의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이나 글로비스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이번에 미국 들어간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의서 회장님은 미국 가시고 이재용 회장님은 중국 가세요.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재용 회장님은 상속세 내고 갖다 해서 순환투자고 다 해결하고 이제 레거시 부분에 중국이 나를 먹여 살린 매출의 거기 중심인 거고, 정의사 회장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에서 소프트뱅크의 옵션 조항을 풀어야 되고 네. 어떤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인수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미국에다 올인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부를 걸어서 여기에서 매듭을 푸시려고 하니까 미국향, 중국향이거든요. 이게 다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얼마나 투자했고 이거 안 봅니다. 뭐 현대제철도 분명히 또 8조 공장 짓는데 이게 얼마 걸릴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대주주가 누군가만 보는 거예요. 딱 보시죠. 현대차 30%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20%고요. 여긴 기아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이 개인 지분이 20%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3조에서 5조를 뽑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몸값 30조 현실화시켜야 개인 지분을, 여기에 30조라면 20%면 얼마예요? 5, 6조 아닙니까? 이걸 뽑아갖고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이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네. 갖고 오는 거를 지분으로 시장에 사느냐 합병해서 하느냐, 이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은 뭐 본인이 하고 싶어도 절차가 있을 테니까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현대차, 기아는 못 가게끔 예고해 준 거고, 요번에 흔들어 버린 거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대제철하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차는 음봉 맞았는데 요거 그냥 이제는 18만 원은 구경 안 했을 것 같고요. 20만 원 지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50% 파시고요. 22만 원대. 23만 원, 24만 원에 나머지를 매일 내놓으십시오. 팔리는 타임 나오나. 근데 이게 러시아 시장에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6만 5천 원, 종합주가지수 2,750, 바스켓 매수 들어갈 때 팔릴 거다. 그때가 파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매도하자, 이런 전략이고요. 현대제철을 이렇게 보세요. 올려놓고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저는 의도된 에너지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도 털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걸 채 턴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럼 놀래서 다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현대제철을 털리니까 요게 121선이 25,000원이거든요. 27,000원과 2만원치 모아서 요번에 32,000원 돌파하는 타임. 그리고 35,000원, 4만원은 바로 가진 않을 거라 봅니다. 당분간은 25,000원과 35,000원을 4등분해서 박스에서 5, 6개월 동안 흔드나만 보시죠. 그런데 요 저점과 고점의 수익률은 얘가 날 거라고 봐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12만 원과 요번에 15만 원을 상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현대글로비스는 인위적으로 얘를 중심으로 뭔가 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가디안이라는 또 칼라일의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현대엔진은 현대건설을 엮어서 풀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옛날에 합병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로 풀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정몽구 회장님의 법적인 지분 상속이 나오는지. 이건희 회장님도 2015년 쓰러지고 5년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나오는지, 이걸 어떤 길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스켓으로 이용당할 거다라는 생각이만 듭니다. 네. 저희 먼저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승주 대표님 의견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차 기아는 일단은 50% 매도라는 말씀 주셨고, 그 돈으로 현대제철이나 글로비스 쪽으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그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LG그룹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LG그룹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간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염을 토한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님, 요거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이것도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LG그룹 주총 그 동영상으로 네. 하는 거를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구광호 회장 발언, 재수치어, 관상까지도 다 봤는데,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포인트는 어떤 쪽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그 다음에 미국향 프로젝트,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먼저 성장성에 관련된 게 없었다 없어요.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냥 2차 전지를 집중해서 풀겠다만 얘기했어요. 그 덕분에 엔솔이 제일 못 갔던 게 8%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참 LG스럽다라고 그랬어요. 주가 주주한테 왜 저렇게 미래 꿈을 안 주고 성장을 안 줄까?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네. 그 LG전자는 이게 제가 오늘 주총 요거 따온 건데, 보시면 제가 가장 기대한 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와 LG전자의 프로젝트에서 여기도 현대차 같이 네. 뭔가 MOU라든지 미국 뭔가 꿈이 뭔가 그래야 여기도 뭔가 한 단계 성장을 추가를 할 텐데, 그래서 LG전자를 90만 원 받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엔솔이 아침까지는 34만 원인데 36만 원. 요게 14% 올랐어요. 반 때리십시오. 반 때리십시오. 그리고 38만 원과 40만 원 오면 이거는 21% 올라가면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21% 잣대에서 이 무거운 거는 일단 다 때리겠습니다. 121선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항으로 작동할 것 같고요. 요번에 NG 이노텍이 이제 첫 번째 14만 원에서 18만 원 누릴목 주고 딱 이제 좋거든요, 그래프가. 요거 20만 원 받는데 오늘 요건 저점에서 벌써 25% 정도 에너지입니다. 네. 상승률이. 요거는 반 때리십시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50%. LG전자도 그러니까 LG이노텍도 25%, 가장 해피한 게 38% 19만 원이거든요. 여기 50%, 38, 19만 원은 100%. 이렇게 비율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를 가장 기대했는데 저는 9만 5천 원까지 요거를 뚫어라. 근데 오늘 발표 보고 8만 5천 원에 반, 9만 원에 다. 이렇게 전략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유는 성장을 얘기를 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애플이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애플이. 근데 애플은 230과 35불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의 반. 얘가 13%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 5%나 7% 올라가면 두둑에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아이온큐나 다른 것보다 못한 것 같아. 애플은 사이즈도 커서 그런지. 그리고 애플도 새로운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여기도 여기도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이나 LG나 요번에 역발상 전략으로 한 20%에서 30% 기대했는데 네. 일단 그거를 반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으로 오늘 주총 나오는 거 보고 일단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팔아갖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단이나 부품단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에. 그게 오히려 여기서 뭐 3% 5% 더 갈 때 갖다 얘기해서 부품단이 거기에 뭐 20, 30%더 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중소형주로 가자.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나 이런 것들 팔아갖고 자동차 부품단에 못 올라간 거. 이미 여러분들 SL이니 뭐 급등한 것들은 가지 마시고요. 이미 아직 못 간 거. 이런 걸로 이동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주가 좀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승을 이끄는 내러티브가 필요했는데 그게 주총에서 나오지 않은 걸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 좀 자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LG가 LG스럽다라는 얘기가 네. 뭔가 작전스러운 뭔가 좀 꿈을 주는 테마를 막 질러줘야 되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막 질러줄 겁니다. 네. 뭐 그 회장님이 지금 그 1년 되셨거든요. 취임하신. 예. 네. 2024년도 3월에 취임해가지고 1년 딱 됐어요. 머리에 쥐가 나실 겁니다. 1년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도 뭐가 그러니까 미국 알래스카에 승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질르는 꿈 하나그룹 어마무시하게 질렀거든요. 뭐 전화했다 뭐 어디 갔다. 근데 요번에 완전히 유상증자로 짱돌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는 네. 성장의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 굳건한 뭔가 끌개가 있어야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보면 진검다 겁 많고 불안하고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탄핵이 되고 환율 높아가고 최근에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전문가나 투자도 계세요. 아니 왜 올라? 왜 올라? 미국 가려면 미국 가야지. 미국은 왜 조정하고 얘는 왜 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짜갖고 한 분들이 연초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 뭐 이런데 삼성전자 가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저는 이게 추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딥시크 이후에 레거시 덕분에 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랐다가 저는 이건 분명히 폭탄제 숏입니다. 근데 이렇게 숏친 거 갖고 다시 또 걷어갖고 또 롱칠 거예요. 이게 3개월 동안 그래서 삼성전자는 55,000원, 65,000원에 박스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그나마 현대차나 LG그룹이 요번에 10%라도 올랐기 때문에 네. 2,450이 2,550으로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 2일 그 D-Day까지 요번에 2,700을 보는지 2,750까지 보는지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저는 아까 그 선물 355, 357.5, 362.5씩 올리겠어요. 그래서 355와 357이 자꾸 두들겨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 62,000원 땡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357이 땡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스켓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게 계속 조 단위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이제부터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그 법률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모든 초점이 뭐예요? 윤 대통령 일정이 언제 잡히냐? 최악의 시로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열어두시라고요. 잡히냐 안 잡히냐. 그 안에서 변동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코스닥입니다.
아니, 앞서서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못한 게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도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일단 현물 매수가 끝났나 싶다가도 오늘 다시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연속적으로 보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갈 어떤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 그게 매수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냥 삼성전자 다른 걸로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차익은 또 매도예요. 그지 매수보다는 매도가 또 계속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뽑아냅니까? 우리 시장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뽑아낼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답답한 논리예요. 이럴 때 유동성은 정해져 있고. 예. 네. 이럴 때 저는 시장을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4등분해서 이런 삼각형을 그립니다. 52 최저가와 최고가의 4등분의 75% 능선이 얼마고 50% 능선이 얼마고 25% 능선이 얼마고 또 하락이 된 거는 대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여러분들 가장 제가 강조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인수해갖고 이게 다 팩트고 다큐멘터리 40만 원대 제가 30에서 50% 급락한다고. 재료 노출되고 실적 3월 달에 꼭 찢었다. 4월 달에 이거 실적 뒷받침 안 된다. 그러면 오르는 거 10만 원에서 42만 원이니까 반을 빼면 얼마까지 빠지냐.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실제 한번 파동 보시죠. 알테오젠도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45만 원 쌍봉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쌍봉이에요. 호재 가장 나오고 발표한 날이 쌍봉이에요. 그리고 숏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얘가 52 최저가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45만 원이니까 중심값을 봐요. 30만 원. 이거를 지지하나 깨나만 보겠습니다. 전번에는 27만 원까지 빠졌다가 요번에 4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6만 원입니다. 얘가 저는 30만 원 이상에서는 안 삽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42만 원과 10만 원에 딱 반이 27만 원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종목 보세요. 알테오젠 쌍봉이에요. 전번에 어디 27만 원. 여기 오면 합니다. 여기 오면 할래요. 그냥 이거 없어요. 여기까지 죽이나 볼래요. 삼성전자 가면 얘는 죽인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기계적인 매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전 121선까지 이렇게 로직을 긋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나 상승폭의 반, 그 다음에 고점에서 30 내지 50 이거를 로직을 그어갖고 이런 종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예요? 22만 원입니다. 아직 또 안 합니다. 이거는 거의 4월 말이나 5월 달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이제 바닥을 다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21%나 30%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이 빨간선 내려오는 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뭔가 전환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2차 전지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캐즘을 극복하고 나와주든지. 자동차는 나왔어요. 이제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7만 원을 뚫은 에너지가 나와주고 삼성 SDI가 22만 원이나 24만 원 가지고 이러면 안심 좀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안 나오면 어디에 올라가는, 여기를 눌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풍선을. 한쪽 누르면 한쪽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풍선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4월 중순 지나서 진짜 4월 2일 날 미국의 그날이 미국의 가장 축복의 날이 될 거다. 그럼 걔네들 축복이면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는. 그런 거로 확인 좀 할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의 롱숏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은 오로지 삼성전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만 올리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나쁜 게 지수만 삼성전자 올리는 장이 여러분들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제일 쥐약의 장이에요. 어떤 거는 짱돌 맞는다는 거니까. 갑자기 툼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공매도의 가장 단순 논리는 많이 올라가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봇주 테슬라 같이 50% 떨어지듯이 조선, 방산
그 다음에 그동안 급등했던 로봇 다 30 내 50%는 기계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렸다 뺄 때 문제는 뭐냐? 소부장들 더 빼요. 그러니까 요새 유리기판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안 되고 모멘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레거시 부분에 뭔가 못 간 것들 돌아가면서는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소부장이 100개면 10%도 안 돼요. 그걸 찾아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서 소부장은 50% 빠진 거에 급락한 것 중에 이제 더 이상 바닥 이렇게 잔잔해지고 거래가 없을 때도 안 빠지는 거를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요번에 저는 이걸 봅니다. 61,000원이면 무조건 7% 9% 빼서 57,000원에 넣겠습니다. 62,000원짜리는 58,000원. 어디까지 팔리고 팔린 게 사지나도 볼 거예요. 안 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끼역끼역 올리는 에너지가 언제까지 갈 건지 삼성전자 갖고 보겠고요. 이런 오늘은 그동안 59,000원이 계속 저항이었거든요. 오늘 이런 인도정부 삼성전자 과징금인데도 59,000원 찍고 딱 당겼어요.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근데 매수세를 보시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8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800만 주, 700만 주인데 네. 이틀 약간 매도하는 척해다 오늘 220만 주. 이게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63,000인가 65,000원 가려면 여러분들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하루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셔야 될 겁니다. 들어오면 그거 찍어요. 네. 그때를 제일 조심하십시오. 아, 이제 다 완료했구나. 그러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이번에 올려간 거 엎어치기를 어느 정도 하나 보자. 이게 4월 2일에서 12일 사이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적 분할이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어떻게 주가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텐데요. 가장 나쁜 재료로 보시잖아요. 물적 분할, 유상 증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에서 30 내지 50% 빠진다. 더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네. 그 지금 나온 논리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6개월 후에 어떤 데이터를 보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데이터 갖고. 네. 지금 데이터는 34조에서 3조 6천억 유상증자한 거를 대주주가 사주니까 봐라 뭐 이런데 그거 미끼입니다. 그거 믿게 속지 마세요. 그냥 저는 어떤 논리가 나올 수도 있냐면 미국이 군함을 줘요. 군함을 주는데 저는 하나그룹에다가 미국 국채사라든지 아니면 그 채산성이 딱 요만큼 나오는 걸로 하는 그런 것들을 6개월 후에 매출과 이런 거 보고 하고요. 하나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7만 원과 78만 원의 반이 어디냐? 52만 원입니다. 121선 만남할게요. 그때까지 이거는 옆에도 안 갑니다. 120 만나고. 그러면서 일정은 언제 하냐? 신주 배정일이 4월 24일이에요. 네. 이때까지는 주가 관리할 것 같아요. 뭐 가장 문제는 신주 배정 기준이 끝나고 신주 상장될 때 요 2달 동안 어떻게 만지느냐, 그때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그래서 매수 여부는 6월 24일 지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매매 안 합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하십시오. 삼성 SDI는. 그건 어떤 이유에서예요? 삼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기 높은 천장에서 증자한 거고, 그것도. 근데 삼성 SDI는 완전히 지하 2층, 3층에서 증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래서 18만 사서 22만 원까지 가고 25만 원은 다 팔겠다. 얘가 고점에서 53%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럼 하락폭의 반이 29만 원인데 이건 기대도 안 해요.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캐즘을 벗어나서 2차 전지 레츠고 하면서 2차 전지 장 와 할 때에 가능할 겁니다. 네. 그거는 뭐 3, 4분기나 4, 4분기 가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기 딱 22만 원, 25만 원 여기까지는 대반등이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 비율 매도하시고, 이것도 일정이 간단히 해서 4월 11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오히려 얘는 6월 13일까지 올리나 보세요.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건 6월 13일까지는 급락시키는지 보시라는 얘기고, 바닥에서 증자하는 거는 신주 상장될 때 사고 나서 팔아먹기 위한 관리가 요때까지 올라가나 역으로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저는 이번에 뭐죠? 메리치는 거. 아니야. 그 LG그룹의 로보티즈. 이것도 저는 LG 엔소라고 LG 생활건강의 그 물적 분할의 그 치명타도 있는데, 네. 이번에 로보티스도 이 로보이츠라고 하는 신설 회사를 분할을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상장 안 한대요. 네. 절대 안 믿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상장 안 한다고 하고도 두산그룹도 그렇고 수많은 이러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LG가 레인보우를 어떻게 칠한다. 맞아요. 레인보우 삼성의 대장도 죽는데 이번에 로봇주의 두 가지 대장이 아닙니까? 로보티즈, 레인보우. 이 대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의 대장 죽으니까 밑에 단의 그 중소형 단의 종목의 에너지도 틈새 전략 외에는 뭔가 랠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는 네. 테슬라가 300불을 넘어가고 로보택시가 막 각광을 받는 5월달이나 잠깐 볼 생각이고, 그때까지는 이 물적 분할의 최대 악재에 있는 거, 이러한 실적단이 취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1, 4분기 다 확인하려면 이 코스닥은 5월달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나 주주 배정 유증은 암만 좋은 얘기 갖다 붙여도 네. 우리 일반 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악재입니다. 그냥 포장을 하거든요. 뭐 괜찮다, 뭐 다른 그런 거를 안 믿고 옆에도 안 가는 게 당분간은 상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에도 종종 조언을 좀 해주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야당 대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장 마감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이제 급락하는 종목도 있었고요. 정치 테마주들 어떻게 뭐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오늘 상한가 친 거는 내일 다 매도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네. 동신건설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해답 나오잖아요. 동신건설 상한가, 오리엔트정보 상한가 다 상한가들이거든요. 이때 이거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 연속성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했지만 또 대법에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되는 세상 보세요. 김동 P&E 풍년 9,000원에서 하종가, 코오롱 모빌리티가 4,000원짜리가 2,000원, 아주 완전히 시소죠. 저는 여기에 하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인맥보다 이제 방송 관련주 살래요. IMBC라든지 YTN이라든지. 전에도 한번 그 정치 인맥 관련주 다음 타조로 IMBC 해갖고 한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결과 이후에는 이제 선거 일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는 언론 싸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IMBC나 YTN이나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 사서 단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사이클로 할 거예요. 코오롱 모빌리티 하나쯤은 내일 정도에 이게 더 급락하면 저는 2,500원대는 사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소로 이용하시는 게 낫고 금액은 1,000에서 2,000 갖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응할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 패턴이 아니에요. 이미 121선, 언제든지 120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오늘 무죄 판결 맞지 않고 유죄 판결 받았으면 하종가 쳐 있을 겁니다. 상한가에다가 문 닫아놓고 하종가 쳤을 거예요. 네.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할 때 던지고, 여기 보시면 코오롱 모빌리티는 4,000원에서 이거는 내일 2,500, 2,200원 깎으로 사겠습니다. 정치 인맥보다 또 코오롱 그룹의 거버넌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그리고 오히려 IMBC나 YTN 이런 것들 노려갖고, 이런 것들은 1,000, 2,000보다는 3,000 이상 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송 관련주 인덱스 3. 이것도 한 30% 게임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치 인맥보다는 이제는 방송으로 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허허실실 전략으로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주셨었는데 일단 농심이 급등한다면 매도하라 이런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하셨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 이구동성으로 17,000원, 35만 원대 농심 얘기 안 하다가 43만 원, 44만 원 되니까 뭐 제인이 얘기하고 농심 그때 오히려 50% 팔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네. 59만 원과 31만 원의 딱 반이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30%, 40%, 50%, 30%가 41만 원, 30%, 40%, 44만 원인데 이번 파동이 딱 44만 4천 원 찍고 조정합니다. 저는 이 파동 이용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30% 정도 다시 빠지면 이거는 망가진 그래프 됩니다. 이게 다시 있으려면 121선이 지지하고 고점에서 10에서 20% 조정하면 저는 다시 사겠습니다. 그러면 44만 원에서 10% 가격대 조정이 39만 원, 4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예요. 여기서는 파션번은 반을 사봅니다. 다음은 120, 37, 8 넘으면 다 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에서 20% 뛰기예요. 요 고점 돌파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지그재그. 이게 뚫으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농심이 일단 급등했다가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삼양식품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저는 아직도 공매도 한 지나고 1개월은 볼래요. 네. 너무 높아요. 삼양식품은. 네. 그리고 오리온이 이번에 12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저점에서 50% 올랐습니다. 그럼 얘가 10만 원 근처 오면 120선 오면 다시 사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풀이 파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 단타 정도 대표되는 종목은 이것도 2, 3개월 정도 박스 보겠고요. 오히려 전번에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리잖아요. 새로운 거 찾아라. 하이드진로, 사조산업, 그 다음에 김밥의 우양, 그리고 롯데칠성. 뭐 롯데 이런 것들 찾아서 그런 것들이 한 30% 정도 에너지 나올 테니까 그런 틈새 전략, 허스 지금 관심 없는 것들을 찾아서 네. 순환을 여기도 순환 매매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농심이나 오리온은 이미 한 게임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10에서 하재평이 20% 뒤풀이 파동 정도나 나오고 새로운 고점 돌파는 아직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이 급등한다면 매도하고 반대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종목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급락하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매수 전략을 수립해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대표님? 지금 10만 원 갔던 거 한국항공우주가 7만 원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중심 7만 원대부터 6만 원 사이는 다시 매수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 뚫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그 휴전이나 이게 바로 안 나올 거고 저는 계속 그 푸틴의 야욕 때문에 계속 길어질 것 같다는 걸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전번에 여기 올라간 10만 원 올라간 거 제가 7만 원대 직전 고점이 지지 않아. 이것도 뒤풀이 파동. 그 다음에 대동기어는 2만 원과 18,000원 사이에 눌림목. 그리고 25,000원과 27,000원을 매도하면서 얘도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와 전쟁 난다, 막 더 확산된다 할 때 때려야 되고, 아 종전 안 되네, 제거할 때 뭐 이런 쪽으로 갔다 할 때 오히려 사고. 이런 역사이클을 오히려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되고요. 하나 시스템은 저는 3만 원 초입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4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은 언제쯤 움직일 것 같냐면은 저는 테슬라가 300불을 뚫을 때 움직일 것 같아요. 270불과 300불에서는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요번에 테슬라가 다행스럽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280불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270불에 288불이네요. 280불, 네. 290불, 300불까지 매일 내놓으십시오. 네, 비율로
매도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난 건 챙기고 보자. 그리고 라는 레버리지는 답하십시오. 현금은 좀 반반 냅둬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파동을 네.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테슬라 갖고 볼래요. 미국 시장이 이제 18,500, 19,000원까지 가는지 18,500에 걸리는지를 이번에 하락폭 55%라면 이게 30%가 282분인데 이거 30%를 넘었거든요. 네. 근데 하락폭의 반이 350불인데 이건 60% 에너지가 나와야 돼.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60%. 그쵸? 네. 그러면 30에서 50은 가능하다고요. 지금 테슬라 실제 주가 보면 제가 빨간 박스 요때 122선이 저항 네. 요때 가면 꼬리 달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하더라도 이 저점과 오른 거에 반에서 21선을 깨면 안 돼 이제. 그게 대충 250불. 그래서 테슬라 파는 거는 30불 단위로 돌리시죠. 갖다 해서 아까 삼성전자는 61,000원이면 3,000원 밑으로 깔아 놓으라듯이 네. 270불이 팔렸어요. 240불에 넣어보는 거예요. 280불짜리 팔렸어요. 250불에 넣어보는 거예요. 300불이 팔렸어요. 250불에 넣어보는 거예요. 요거 2달 동안 요런 매매를 해서 어디까지 팔리고 어디까지 사지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3개월의 미국 주식도 이게 추세 전환보다는 그 트레이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125불과 130불을 나눠서 때린다. 아이온큐는 30에서 35불 나눠서 때린다. 각각 그 매도 위치를 잡고 때렸다 샀다가 그 변동성으로 미국 시장도 추세보다는 그걸 트레이딩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까지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까지 저희가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앞서서 잠깐 저희가 환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5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문을 보든 방송을 보든 증권 관련 방송을 보든 환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재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간단히 뭐라 그럴까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네. 건드리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 환율이 1,470, 1,500 가서 우리나라 망합니다라고 이거는 뭐 유튜브에 좀 공격적인 분들 얘기지 네. 이 방송에 나와갖고 좀 그 직장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직책인 분들은 환율 얘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 요소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제일 위험한 요소죠. 제일 위험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출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하게 관리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줄창 한국은행에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롱숏에 해지하는 애들 덕분에 이게 밑에 단이 관리가 돼요. 롱, 숏 때릴 때, 살 때 사는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합성 들어오는 게 갖다 얘기해서 중국계 자금이든 미국계 자금이든 합성 들어올 때는 네. 위엔화를 원화로, 달러를 원화로 이 부분이 우리 또 영향을 미쳐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환율 방어가 좀 되고 있다라는 보이지 않게 말씀이세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벤트 드라이브는 그때부터 우리 8월 5일 날 기억하죠. 하루에 300포인트 빠지면서 그냥 3조 5조 때리고 환율이 30원씩 하루만 해도 올라 그런 변동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불확실성은. 그거 아무도 못 맞출 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그 해지들도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전 삼성전자 폭탄 제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데이를 4월 2일에서 10일 사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옵션 양매수로 계속 보는데 옵션이 터지지 않아요. 네. 관리가 들어가니까 계속 끼역끼역 올려요. 그러다가 한 방에 터지는 방향이 나올 때는 이미 두둑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4월 2일에서 12일 사이를 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게릴라 전투나 하시죠. 그리고 요번에 현대차 보고 딱 느낀 게 네. 방향성이 아니고 롱숏이다. 그러니까 때린 거는 크게 안 빠집니다. 고점에서 10에서 15%면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 고점 안 돌파해요. 요 안에 갇히는 게임으로 아까
현대글로비스로 13만 5천 원, 12만 원. 요 안에서 놀아 보시고요. 현대제철은 3만 2천 원, 2만 7천 원에서 놀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속에 오히려 중소형단의 수익률 게임의 주인인 종목들 갖고 뺑뺑이만 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됐던 뭔가 테마주 엮을 수 있는 이제 추경이 되면은 철도나 요번에 산불이니까 또 서방제해나 이런 틈새 또 북극 항로 부산 쪽 건드리는 종목 오늘 딱 그 철도나 부산 쪽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 에너지 주는 것도 하나의 예니까 요런 틈새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로 환율은 조금 더 안정을 보일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는 추세가 조 단위로 들어와야죠. 네. 1420원 깨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뭐 3천간 다 떠들 거예요. 그거는 저는 5월이나 6월 달에 네.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나가 최종 결정할 거고 요번에 이제 산재부 장관이나 오늘 딱 뉴스 보니까 세아제강이 LNG 알래스카 참여했다고 공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포스코 그룹도 아마 할 것 같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알래스카 주식사 가서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항상 이럴 때는 아무 얘기 없고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리고 계약 MOU 맺으십니다 갈 때 막 환호할 때 오히려 때리십시오. 그런 거를 이용하시고 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용입니다. 그때까지 유효하다. 유효하다.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네. 그때쯤 되면 7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봅니다. 한국가스공사요. 예. 오늘의 종가가 36,350원. 예. 네. 이제 한국 우주같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그 억대 이상 하실 분들은 최고의 전략이고요. 매매 안 하고 묻어두기에는 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떻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